미운 아기 오리. 햇살이 눈부신 여름날이었어요. 농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호숫가에는 풀숲이 빽빽이 우거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엄마 오리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었죠. 얼마 뒤 알에 하나둘씩 금이 가더니 곧 아기 오리들이 알을 깨고 나왔어요. 와, 세상은 무척 넓구나. 처음으로 세상을 본 아기 오리들이 꽥꽥거렸어요. 그런데 아직 깨지지 않은 알이 한 개 있었죠. 칠면조 알처럼 커다란 알이었어요. 엄마 오리는 남은 한 알도 정성껏 품어주었어요. 마침내 커다란 알에서 막내 오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오리들과는 생김새가 달랐어요. 정말 크고 못생겼다. 다른 오리들이 막내 오리를 놀렸어요. 알 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가? 엄마 오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기 오리들을 호수로 데려갔어요. 아기 오리들은 엄마 오리를 따라 헤엄치는 법을 배웠어요. 막내 오리는 다른 아기 오리들보다 헤엄을 잘 쳤어요. 물결이 찰랑찰랑 부드럽게 몸을 감싸주는 것 같았죠? 엄마 오리가 아기 오리들을 데리고 농가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그러자 마당에 있던 오리가 막내 오리의 목을 물었어요. 쟤는 너무 크고 못생겼어. 당장 마당에서 쫓아버려. 그러면 못 써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엄마 오리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닭도 아기 오리에게 덤벼들었어요. 칠면조는 시끄럽게 꽥꽥거렸고요. 모이를 주던 아이는 아기 오리를 발로 뻥 걷어차버렸죠. 형제 오리들도 아기 오리를 괴롭혔어요. 이 못생긴 녀석, 너 같은 건 고양이나 물어가라고 해. 아기 오리는 점점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차라리 어디 멀리 가버리면 좋겠어. 마침내 엄마 오리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기 오리는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오고 말았죠. 아기 오리는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늪으로 갔어요. 하지만 늪에 모여있던 야생 오리들마저 놀려댔지요. 그때 탕탕! 총소리가 나더니 사냥개가 달려왔어요. 아기 오리는 잔뜩 겁에 질렸어요. 그런데 사냥개가 아기 오리를 보더니 휙!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생겨서 걔도 그냥 가버리는구나. 아기 오리는 더욱 서글퍼졌지요. 아기 오리는 숲속을 헤매다 낡은 집을 발견했어요. 그 집 주인 할머니가 아기 오리를 집 안에 들여놓았어요. 그러자 암탉과 고양이가 다가와 잘난 체하며 물었어요. 나처럼 알을 낳을 수 있어? 그럼 나처럼
등을 구부리고 가르랑 말일 수 있어?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기 오리는 금세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형제 오리들이 생각나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너희들 헤엄칠 줄 아니? 헤엄? 그런 걸 못하러 하는데? 암탉과 고양이는 여전히 으스대며 말했어요. 아기 오리는 물에서 헤엄치던 때가 그리웠어요.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할머니 집을 나와 호수로 갔지요. 그때 한 무리의 백조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새구나. 아기 오리는 넋을 잃고 백조를 바라보았어요. 얼마 뒤 백조들이 모두 떠나자 아기 오리는 다시 외톨이가 되었죠. 날씨는 점점 추워졌어요. 겨울이 되자 호수가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아기 오리는 물이 얼지 않도록 부지런히 발로 물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물은 자꾸 얼어왔고 발을 움직일 때마다 얼음이 서걱거렸어요. 아기 오리는 끝내 호수와 함께 꽁꽁 얼어붙고 말았지요. 마침 지나가던 농부가 아기 오리를 발견했어요. 농부는 얼음을 깨고 아기 오리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휴, 살았다. 여기서 겨울을 나면 되겠구나.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어요. 농부의 아이들이 날개를 마구 잡아당겼거든요. 아기 오리는 놀라서 우유통과 밀가루통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농부의 아내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이 못된 녀석! 아기 오리는 허둥지둥 농부 집에서 달아나 숲을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지요. 어느 날 따뜻한 햇살이 등에 느껴졌어요. 드디어 봄이 온 거예요. 아기 오리가 기지개를 켜듯 날개를 폈어요. 우와! 그 사이 날개가 부쩍 자라 있었지요. 아기 오리는 어리둥절해하며 날갯짓을 해보았어요. 그러자 몸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지 않겠어요? 저 아래로 사과꽃이 활짝 핀 뜰이 보였어요. 갈대밭 사이로 백조들도 보였고요. 정말 아름다운 새로구나. 나도 저 새들 곁에 가고 싶어. 하지만 못생겼다고 날 물어뜯겠지. 아기 오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오리에게 물리고 달개에 쪼여 죽느니 차라리 백조에게 물려 죽는 게 나아. 아기 오리는 용기를 내어 호수로 내려갔어요. 그때
아기오리에게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이 보였어요. 아, 그건 바로 백조였어요. 아기오리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백조들이 다가와 다정하게 아기오리의 깃털을 어루만졌어요. 우와, 처음 보는 백조다. 저 백조가 가장 아름다워.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도 들려왔죠. 백조가 된 아기오리는 날개 쪽지에 머리를 파묻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행복은 꿈도 꾸지 않았어. 백조는 긴 목을 뻗고 날개를 펼치며 우아하게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넓은 풀밭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 7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에게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지요. 문을 열렴 얘들아 엄마가 왔단다. 엄마 가슴엔 만난 자지 듬뿍 두 손엔 향기로운 풀이 가득. 염소 가족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어요. 어느 날 엄마 염소가 이웃 마을에 가면서 아기 염소들을 모아놓고 단단히 일렀어요. 얘들아,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늑대가 들어오면 너희를 다 잡아먹을 거야. 아기 염소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 염소가 집을 나서고 얼마 뒤 누군가 밖에서 잔뜩 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문을 열어라 얘들아, 엄마가 왔단다. 내 가슴엔 만난 저지 듬뿍 두 손에 향기로운 불이 가득. 아기 염소들은 목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금방 알아차렸지요. 아기 염소들이 입을 모아 노래했어요. 넌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 목소리는 훨씬 예쁠걸. 넌 심술쟁이 늑대야. 당장 돌아가는 게 좋을걸. 늑대는 얼른 가게로 달려가 분필을 하나 사서 꿀꺽 삼켰어요. 그러자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요. 늑대는 다시 달려와 노래했어요. 어서 문 열어라 얘들아, 엄마가 왔단다. 내 가슴엔 만난 저지 듬뿍 두 손에 향기로운 불이 가득.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은 아기 염소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창문으로 발을 보여줘. 늑대는 시커먼 발을 창문에 턱 걸쳤지요. 아기 염소들이 입을 모아 노래했어요. 넌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 발은 하얀 걸. 넌 심술쟁이 늑대야. 당당 돌아가는 게 좋을걸. 늑대는 씩씩거리며 방앗간으로 달려가 앞발에 밀가루를 듬뿍 발랐어요.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노래했어요. 제발 문 열어라 얘들아, 엄마가
왔단다. 아기 염소들이 소리쳐 말했어요. 먼저 내 발을 보여줘. 우리 엄마인지 보게. 그러자 늑대가 창문에 발을 턱 걸쳤지요. 하얀 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아무 의심 없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런데 불쑥 들어온 것은 늑대였어요. 아기 염소들은 정신없이 여기저기 숨었어요. 첫째는 식탁 밑에, 둘째는 소파 밑에, 셋째는 장식장 뒤에, 넷째는 벽난로 속에, 다섯째는 선반 위에, 여섯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그냥 방구석에, 마지막 일곱째는 벽시계 속에 숨었지요. 하지만 늑대는 아기 염소들을 한 마리씩 찾아내 단숨에 꿀꺽꿀꺽 삼켜버렸어요. 딱 한 마리, 일곱째 막내 염소만 빼고요. 배가 산더미처럼 불룩해진 늑대는 풀밭으로 나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드러누웠어요. 그러고는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죠. 얼마 뒤 이웃마을에 갔던 엄마 염소가 돌아왔어요. 문을 열렴 얘들아 엄마가 왔단다. 엄마 가슴엔 이거 뭐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집안은 온통 어질러져 있었어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지요. 마지막으로 막내 이름을 부르자 벽시계 안에서 막내가 울먹이며 머리를 내밀었어요. 늑대가 와서 언니 오빠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엄마 염소는 슬퍼하며 아기 염소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풀밭 저편 나무 밑에 늑대가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죠. 엄마 염소는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그런데 늑대의 빵빵한 뱃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엄마 염소는 막내 염소에게 속삭였어요. 얼른 집에 가서 가위랑 실과 바늘을 가져오렴. 엄마 염소는 늑대의 배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쓱싹 쓱싹 쓱쓱.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차례차례 튀어나왔어요. 다행히 6마리 모두 무사했어요. 배고픈 늑대가 통째로 꿀꺽 삼켰기 때문이죠.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냇가에 가서 무거운 돌멩이를 날라오렴. 서둘러야 한다. 어서. 아기 염소들은 저마다 가장 무거워 보이는 돌을 골라 낑낑거리며 들고 왔어요. 그리고 돌들을 늑대 뱃속에 가득 채워 넣었지요. 엄마 염소는 재빨리 늑대의 배를 꿰매었어요. 그러고는 아기 염소들과 함께 바위 뒤에 숨어 지켜보았어요. 얼마 지나자 실컷 잠을 잔 늑대가 깨어났어요. 잘 잤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늑대는 비틀비틀 일어나 우물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지 뭐예요? 아니, 왜 배에서 덜그럭 소리가 나지? 분명 보드랍고 야들야들한 아기 염소들을 먹었는데.
늑대가 우물물을 먹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풍덩! 늑대는 그만 우물 속에 빠져버렸어요. 돌멩이 때문에 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늑대 살려! 늑대는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늑대는 물속으로 꼬르르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제야 아기 염소들과 엄마 염소가 뛰어나왔어요. 만세! 만세! 늑대가 죽었다! 나쁜 늑대가 죽었다! 아기 염소들은 우물가를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어요. 엄마 염소가 이마에 난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다시 늑대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알겠니? 7마리 아기 염소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네, 엄마! 걱정 망고나무와 젊은이. 먼 옛날 인도의 어느 깊고 울창한 숲속에 한 가난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부부의 오두막은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마당에는 커다란 망고나무가 늠름하게 서 있었지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길을 잃고 헤매다 그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젊은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오두막의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시오? 남자가 문을 열고 물었어요. 뛰어난 지혜를 찾아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날은 어둡고 배가 고파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이는 몹시 지쳤지만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남자는 젊은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하룻밤 쉬었다 가시오. 먹을 것은 망고밖에 없다오. 이튿날 아침, 젊은이는 신기한 장면을 보았어요. 오두막 남자가 망고나무에게 말을 걸면서 손바닥을 펼쳐 내밀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망고나무에서 활짝 꽃이 피었다가 지더니 금세 열매가 열렸어요. 오두막 남자는 숲속에 숨어 사는 현자였지요. 현자는 망고 열매를 3개 따서 가슴에 안았어요. 잠시 뒤 현자의 아내가 망고 1개를 들고 왔어요. 이 달고 시원한 열매를 먹고 기운을 내세요. 남편은 마을에 망고를 갖다 주고 돌아올 거예요. 젊은이는 머리 숙여 절하고 망고를 입에 넣었어요. 저녁이 되어 마을에서 현자가 돌아왔어요. 젊은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저를 이곳에 좀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맛있는 망고를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자는 말없이 아내를 쳐다보았고 아내는 소리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이는 하인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허술한 오두막을 고쳤죠. 사실 젊은이는 망고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얻는 마술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날마다 젊은이의 눈은 반짝였고 망고 향기는 달콤했으며 현자는 말이 없었어요.
망고나무와 젊은이. 어느덧 숲속 오두막에도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현자는 젊은이를 망고나무 앞으로 불렀어요. 내 아들 같은 젊은이여, 이제는 때가 되었네. 마법은 이 숲에서 3년 동안 머물러야 배울 수 있어. 현자는 젊은이에게 망고나무에게 말을 거는 법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얻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망고나무가 죽는다네. 그리고 누군가 마법을 어디서 배웠냐고 묻거든 지혜의 숲에서 가난한 스님에게 배웠다고 하게.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게나.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망고나무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나무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속삭이며 두 손바닥을 펼치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향기로운 열매가 열렸죠. 숲을 떠난 젊은이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젊은이는 망고를 시장에 팔아서 살았지만 하루에 3개 이상은 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책을 보면서 벌이 꿀을 모으듯 지혜로운 생각을 모았지요. 젊은이의 망고는 무척 맛이 좋아서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침내 왕의 귀에도 젊은이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어요. 어느 날 왕이 궁전으로 젊은이를 불러 물었지요. 겨울에도 싱싱한 망고를 판다고 들었다. 그대는 어떻게 그 귀한 망고를 구하지? 저는 마법으로 귀한 망고를 얻습니다. 젊은이는 왕이 시키는 대로 궁전의 넓은 뜰에서 망고 열매를 맺게 하는 마술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는 현자의 가르침을 잊고 한껏 욕심을 부리면서 소리쳤어요. 나무야! 네가 가진 열매를 모두 내놔라! 왕은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망고나무에 꽃이 활짝 피더니 수없이 많은 열매가 열렸어요.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새로운 열매가 열렸죠. 놀랍도다. 그대는 이 마법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젊은이는 가난한 스님에게 배웠다고 말하기가 싫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저희 집안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법입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온 집안인거려. 오, 그런가? 그렇다면 내일부터 궁전으로 나와서 중요한 일을 맡도록 하라. 젊은이는 왕에게 절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젊은이는 슬픈 꿈을 꾸었어요. 숲속의 현자가 화난 표정으로 젊은이를 쳐다보고 자신은 가지만 앙상한 나무 앞에서 엉엉 우는 꿈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젊은이는 망고나무 앞으로 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주문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망고나무는 꽃을 한 송이도 피우지 못했지요. 젊은이는 왕의 궁전으로 가지도 못하고 짐을 꾸려 다시 고향을 떠났어요. 옷이 닳아 해지고 신발에 구멍이 날 때쯤 다시 지혜의 숲에 이르렀죠. 젊은이는 숲속 오두막 앞에 도착했지만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냥 밖에 서 있기만 했답니다. 향기로운 망고가 젊은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죠.
시계 수리공의 보물 이야기. 옛날 크라카우라는 도시에 시계 수리공 아이지크가 살았어요. 날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던 아이지크는 어느덧 나이가 들자 기운이 빠졌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시계도 잘 보이지 않는구나. 아이지크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느 날 밤, 아이지크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프라하라는 도시에 가면 왕궁 입구 다리 밑에 보물이 묻혀 있을 것이다. 아이지크는 처음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 후로도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꾸었답니다. 아이지크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프라하로 가는 긴 여행길에 올랐어요. 크고 작은 마을들과 숲을 지나 밤낮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지금까지 난 시계만 들여다보며 살았어. 아, 세상은 이렇게 넓고 푸르구나. 아이지크는 꿈에서 본 천사가 고마웠어요. 아이지크는 어느 마을에서 과일 장수를 만났어요. 프라하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계를 볼 수 있대요. 과일 장수의 말을 듣고 아이지크는 마음이 무척 설레었지요. 대체 어떤 시계일까? 아이지크는 온갖 시계를 다 떠올려 보았어요. 그런데 프라하에는 왜 가는 거죠? 과일 장수가 물었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오. 프라하에 가서 다리 밑을 잘 살펴보라고요. 꿈에서 천사가 말했다고요? 정말 우습군요. 과일 장수는 고개를 저으며 떠나버렸어요. 또 다른 마을에서는 낯선 사람을 쫓아다니는 아이들과 검은 옷을 입은 엄숙한 신부님을 만났어요. 아이지크가 천사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들 웃어대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참, 꿈은 그냥 꿈이잖아요. 마침내 아이지크는 프라하에 도착했어요. 뾰족한 탑들과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넓은 강이 흐르는 프라하는 멋진 도시였어요. 시청 앞 광장에는 커다란 시계탑이 있었어요. 과연 이렇게 아름다운 시계는 처음 보는군. 아이지크는 넋을 잃고 시계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시계 왼쪽에 날개를 펼치고 있는 천사 조각상을 보고 다시 꿈을 떠올렸어요. 참, 다리 밑을 살펴보라고 했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파란 강물이 흐르고 왕궁으로 가는 다리 위에는 험상궂은 보초병 둘이 서 있었어요. 아이지크는 겁이 나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어쩐담, 힘센 군인들이 지키고 있구나. 이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보초병 하나가 다가와 물었어요. 왜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어? 아이지크는 사실대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보초병도 다른 사람들처럼 웃어댔지요. 그럼 어서 봐보시오. 결국 다리 밑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참 바보로군. 글쎄, 얼마 전 내 꿈에도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는 내게 크라카우로 가서 아이지크라는 사람을 찾으라더군. 그 사람 집 벽난로 밑을 파보면 보물이 나올 거라고 말이야. 내가 당신처럼 꿈을 믿는 바보였다면 벌써 먼 여행을 떠났을 거야. 아이지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부끄럽고 실망스러워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덜터덜 집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천사는 보초병에게 크라카우로 가서 아이지크의 집을 찾아가 보라고 했어요. 어쩌면 그 말도 천사가 아이지크를 위해 알려준 걸까요? 아이지크는 크고 작은 마을들과 숲을 지나 밤낮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집에 돌아와 벽난로 밑을 파보았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었어요. 아이지크는 크게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을 불러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러자 모두들 입을 딱 벌리며 신기해했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뭐야? 아이 참. 옛날 크라카우라는 도시에 시계 수리공 아이지크가 살았어요.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들었지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집으로 돌아와 보물을 찾지도 못했겠지요.